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 반찬, 그리고 자주 드시는 음식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여러분의 뇌를 매일매일 조금씩 쪼그라들게 만드는 음식이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 하고 굳게 믿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바로 그 음식.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뇌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매일 식탁 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병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무려 25년 동안 11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한 음식을 즐겨 드신 분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년이나 더 빨리 늙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인데 뇌 나이는 10년이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 역시 한국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망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을 움켜쥐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절뚝거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손 쓸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큰 선물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첫째, 뇌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반대로 뇌를 다시 젊게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평생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식사 법칙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이 3가지만 알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 나이는 분명히 젊어집니다.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자가진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지만 뇌의 기억 저장소가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시거나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불안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대화가 요즘은 따라가기 힘들고 금방 피곤해지십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뇌 건강에 아주 정직한 거울입니다.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외로워지고 약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또렷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브레인 포그, 즉 뇌안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뇌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깨시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편이십니까? 깊은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의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세어보십시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예라고 대답하신 것이 2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조용히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울고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뇌를 망치는 3가지 나쁜 음식, 뇌를 살리는 3가지 좋은 음식, 그리고 평생 지킬 5가지 황금 법칙.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귀띔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위험한 음식 중에서 3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이건 평생 먹어온 건강한 음식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하필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제가 아주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새로 산 자동차의 엔진은 아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기름이 조금 안 좋아도 험한 길을 달려도 거뜬하게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6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 곳곳에는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부품과 부품 사이에는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60년 된 엔진은 좋은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금방 털털거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60년, 7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아주 소중한 엔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쁜 음식을 먹어도 뇌가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청소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찌꺼기가 더 오래,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정수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 안에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새 필터일 때는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 구멍이 찌꺼기로 막혀버립니다. 물이 졸졸졸 아주 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바로 이 필터와 같습니다. 뇌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게 배달됩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 혈관 벽에 기름때와 찌꺼기가 들러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굶주린 뇌세포는 결국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3번째 비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관 안에 시멘트가 조금씩 굳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합니다. 하지만 시멘트는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굳어갑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수도관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치매가 바로 이렇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먹은 음식이 10년, 20년에 걸쳐 시멘트처럼 굳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식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잡초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새싹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몇 주가 지나면 정원 전체를 뒤덮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잡초의 새싹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잡초는 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잡초가 작을 때 뽑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그 잡초를 뽑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새싹일 때는 손가락 하나로도 쉽게 뽑힙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어지면 온 힘을 다해도 뽑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이제 그 시멘트와 잡초를 만드는 3가지 범인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 음식입니다. 바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탄산음료는 안 마셔. 대신 몸에 좋은 과일 주스를 마시지.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한 병에는 각설탕이 무려 10개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에는 100% 과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안의 당분은 우리 뇌에게 독이 됩니다. 자, 이 당분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그 당분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피 속의 당분이 갑자기 높아지면 그 당분은 마치 끈적끈적한 엿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엿이 뇌의 가느다란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당독소는 뇌세포를 마치 불에 그을리듯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높은 혈당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치매를 뇌의 당뇨병, 즉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가 이 당분 때문에 가장 먼저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무설탕이라고 적힌 음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공 감미료라는 가짜 단맛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는 단맛을 느끼면 곧 진짜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짜 단맛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뇌는 속았다고 느끼고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단 음식을 먹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음료라고 적힌 제품들입니다. 홍삼음료, 비타민음료, 곡물음료. 이런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당분이 놀랄 만큼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름에 건강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물 대신 과일 주스를 드시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달콤한 음료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평생 다니던 그 길을 갑자기 낯설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날 어르신은 한참을 길에서 헤매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알아보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았고 뇌혈관 곳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뇌 사진을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미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시려고 드신 그 주스가 안타깝게도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런 결과가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하여 식습관을 바꾼 후 더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줄어든 기억력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목이 마르면 주스가 아니라 물을 드십시오. 물이 밋밋하시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단맛이 없는 차를 드십시오.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통째로 씹어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분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범인이 바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너무나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손이 가는 음식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범인은 바쁘고 입맛 없을 때 정말 편하게 찾게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그리고 마가린, 과자, 튀김 음식 속에 숨어 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 한 점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단백질이 필요한데. 물론 좋은 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일반 고기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가공육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더 무섭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가짜 기름입니다. 이 가짜 기름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굳은 양초기름처럼 끈적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뇌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멘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트랜스 지방은 그 시멘트를 더 빠르고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짜 기름은 뇌세포의 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뇌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약해지면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 안에는 고기를 붉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는 분홍빛 햄이지만 그 안에서는 혈관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바삭한 과자와 빵, 도넛. 특히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는 바삭한 과자일수록 이 가짜 기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너무 오래 멀쩡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의 음식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셨고 요리하기가 번거로워서 끼니를 자주 가공식품으로 때우셨습니다. 아침에는 마가린을 바른 빵, 점심에는 햄과 소시지, 저녁에는 과자. 이런 식사가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가족도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물컵을 들려고 했는데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마침 방문한 이웃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가벼운 뇌경색, 즉 뇌혈관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훨씬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드신 가공식품이 혈관 속에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더욱 식탁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음식이 가장 위험한 음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은 절대 매일 드시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즐기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에서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요리가 번거로우시면 삶은 달걀, 두부, 콩 같은 간단한 단백질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음식은 손이 덜 가면서도 뇌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범위는 더욱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르신들께서는 이 음식을 건강한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 자부심이 이 범인을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범인은 바로 짠 국물 음식입니다. 찌개의 국물, 라면의 국물, 짭짤한 젓갈과 장아찌. 우리 어르신들이 밥은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 국물입니다. 평생 그렇게 드셔온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소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자,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속에 소금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그 소금을 묽게 만들기 위해 물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피 속의 물의 양이 늘어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뇌의 가느다란 혈관에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높은 압력이 매일매일 가느다란 혈관벽을 두드립니다. 마치 약한 고무호스에 강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혈관은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혈관이 막히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뇌 곳곳이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 음식의 무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은 그 소금을 내보내기 위해 심장을 혹사시킵니다. 심장이 지치면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노폐물이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짠 음식은 우리를 자꾸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깊은 잠은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라고요. 짠 음식은 그 청소 시간마저 빼앗아 갑니다. 여기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짜게 드시는 것이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찌개는 늘 국물까지 싹 비우셨고 식탁에는 젓갈과 장아찌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제맛이지 하는 것이 이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본인은 혈압약을 드시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 줄 뿐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많은 양의 소금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약을 드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은 더 수축됩니다. 이분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방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던 배우자분이 곧바로 발견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뇌경색이 입원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뇌 사진 속에는 이미 예전에 조용히 막혔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뇌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리 없는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큰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작은 흔적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치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늘 조금 더 하시며 간을 맞추셨습니다. 가족들은 싱겁다고 하는데 본인 입에는 늘 밍밍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혀가 짠맛에 둔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부터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10분 뒤에 또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여러 군데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로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자꾸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짠 음식의 무서움입니다. 아프지 않게, 표시 없이 뇌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국물은 끝까지 다 드시지 마십시오. 찌개에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십시오.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소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드실 때 소금을 줄이는 대신 다른 맛을 더하십시오. 마늘, 양파, 버섯,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은 그 자체로 깊은 맛이 납니다. 식초나 레몬으로 신맛을 더하면 소금이 적어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입맛은 3주만 노력하면 분명히 싱겁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범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달콤한 가짜 건강 음료,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짠 국물 음식.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너뜨리는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는 끝까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면 막혔던 길 대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면 뇌는 분명히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망가진 뇌를 다시 젊게 되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그리고 연어. 이런 생선들이 우리 뇌를 살리는 첫 번째 보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3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약 60%는 기름, 즉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뇌는 좋은 기름을 먹어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장기입니다. 앞에서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오메가3는 뇌혈관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녹슨 경첩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역할도 합니다. 또한 뇌세포와 뇌세포를 잇는 신호 전달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입니다. 오직 음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식탁에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범인과 두 번째 범인을 동시에 막아줍니다. 가공육 대신 생선을 드시면 나쁜 기름 대신 좋은 기름이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범인을 영웅으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십시오.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바싹 튀기면 좋은 기름이 망가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찌는 것입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뿌리시고 물을 곁들이면 소화에도 좋습니다. 생선 굽기가 번거로우시면 통조림 생선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통조림은 국물을 따라 버리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선살은 부드러워서 잘게 으깨어 죽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한 들기름이나 들깨도 좋은 선택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니 나물 무칠 때 넉넉히 넣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주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딱 2번만 정해두십시오. 그날 저녁은 생선 먹는 날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고등어를 굽고 목요일에는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요일을 정해두면 깜빡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색깔이 진한 채소를 꼭 곁들이십시오. 구운 고등어 한 토막에 데친 시금치 한 접시. 이렇게만 드셔도 오늘 배운 영웅 2가지가 한 상에 차려집니다. 뇌에게 주는 가장 훌륭한 한 끼입니다. 여기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머리가 멍하고 책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신문 한 면을 다 읽고 나면 앞부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약을 늘리기 전에 식탁부터 바꿔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와 정어리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줄이셨습니다. 생선 굽는 일이 번거로우셔서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하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이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습니다. 신문 내용이 다시 기억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식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기름의 힘입니다. 2번째 영웅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그리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초록색 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우리는 활성산소, 쉽게 말해 몸속의 녹이라고 부릅니다. 쇠가 녹슬듯이 우리 뇌세포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조금씩 녹슬어 갑니다. 그런데 색깔이 진한 채소와 베리류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베리류의 보라색, 채소의 진한 초록색. 바로 그 진한 색깔 자체가 뇌를 지키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청소부는 또한 스펀지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뇌혈관 속을 떠다니는 나쁜 찌꺼기와 염증 물질을 빨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실제로 큰 연구에서 베리류를 자주 먹은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가 몇 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진한 잎채소를 매일 드신 분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식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식탁에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을수록 뇌에 좋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색깔마다 지키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라색은 뇌혈관을 지킵니다. 초록색은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빨강과 주황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채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색깔을 골고루 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매일 한 끼에는 손바닥 2개 분량의 진한 채소를 드십시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면 양도 줄고 먹기 편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이 잘 보존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에 빠져나가니 짧게 익히십시오. 베리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것이 없으면 냉동 블루베리도 똑같이 좋습니다. 냉동 과일은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플레인 요구르트에 베리류를 곁들이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베리류를 살짝 으깨어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도 부드럽게 익혀서 잘게 썰면 드시기 한결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단 음료를 좋아하셨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풀은 입에 안 맞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 음료를 끊고 그 자리에 베리류와 채소를 채워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딱 한 줌부터요. 이분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진한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도 처음에는 조금씩, 점점 양을 늘려가셨습니다. 약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후만 되면 멍하던 머리가 이제는 저녁까지 맑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셨다고 합니다. 채소와 베리류는 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함께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소부의 힘입니다. 세 번째 영웅은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여러분, 호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호두의 생김새가 무엇과 닮았습니까? 네, 바로 우리 뇌의 주름과 똑 닮았습니다. 옛 어른들이 호두를 머리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견과류 속에는 좋은 기름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겉에서 감싸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뇌세포에게 따뜻한 외투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통곡물은 첫 번째 범인이었던 당분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흰쌀밥은 당분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현미와 통곡물은 당분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앞에서 높은 혈당이 뇌를 그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곡물은 바로 그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뇌에게 안정적으로 천천히 연료를 공급해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학자들은 장과 뇌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장이 편안하면 그 좋은 신호가 뇌까지 전달됩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뇌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래서 통곡물은 장을 통해 뇌까지 살리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그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견과류는 기름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맛을 낸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냥 구운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는 오래 두면 기름이 변할 수 있으니 조금씩 사서 신선할 때 드십시오. 치아가 불편하시면 견과류를 곱게 갈아 우유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십시오. 처음부터 100% 현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에 잡곡을 3분의 1만 섞고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화가 어려우시면 밥을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십시오. 압력솥을 쓰시면 잡곡밥도 한결 부드럽게 지어집니다. 귀리로 죽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아침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 베리류 한 줌을 더하면 오늘 배운 영웅 3가지가 한 그릇에 모두 담깁니다. 마지막 희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혈당이 늘 높았고 식사 후에 졸음과 멍함이 심하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한두 시간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간식을 견과류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이분은 그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곡밥이 거칠게 느껴진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지셨습니다. 2달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분은 이제 손주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식탁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막의 힘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를 살리는 3가지 음식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좋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법칙 중에서 2번째 법칙을 어기시면 밤사이 뇌가 조용히 공격받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 2번째 법칙을 매일 어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좋은 음식을 알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빈속에 단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음료나 달콤한 빵을 드시면 혈당이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빈속은 당분을 막아줄 방패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른 솜에 물이 순식간에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단 음식 대신 단백질이나 채소부터 드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이면 좋은 시작입니다. 2번째 법칙. 저녁 6시 이후에는 짜고 무거운 음식을 피하십시오. 밤에 짠 음식을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압이 높아진 채로 유지됩니다.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혈관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은 되도록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시는 것이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3번째 법칙.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물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지고 뇌혈관을 지나기 어려워집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6잔에서 7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4번째 법칙. 음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가공식품 포장지 뒤에는 당분과 나트륨의 양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셔도 숫자가 큰 것을 피하는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성분표가 길고 복잡한 음식일수록 우리 뇌에 낯선 가짜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읽기도 어려운 성분이 많다면 그 음식은 내려놓으십시오.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단순한 음식을 고르십시오. 5번째 법칙.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깨우고 운동시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또한 천천히 드시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식은 그 자체로 뇌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식사 시간만큼은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칙을 지키는 것만큼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못 지키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뇌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함께 걷는 산책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10년 후에 뇌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를 위축시키는 3가지 범인. 첫째, 달콤한 가짜 건강음료와 액상과당.
둘째,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 셋째, 너무 짠 국물 음식입니다. 반대로 뇌를 젊게 되살리는 세 가지 영우. 첫째, 윤활유가 되어주는 등푸른 생선. 둘째, 청소부가 되어주는 진한 채소와 베리류. 셋째, 보호막이 되어주는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범인을 하나 내려놓고 영웅을 하나 올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교환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는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손주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작은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끝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키운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그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는 숟가락 하나하나가 미래의 뇌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의 뇌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국물 한 그릇을 절반만 남기는 것. 내일 아침,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드시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기억을 지키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따뜻한 미소가 오래오래 가족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하는 의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한 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